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아마존의 창업자가 자꾸 주식을 팔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단순히 아마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되게 재밌는 기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마존은 1994년에 제프 베조스 아저씨에 의해서 설립이 된 다음에 불과 3년만 1997년 5월 15일 날 여기 상장을 합니다. 딱 $18에 상장을 하죠. 약 25년, 26년 만에 $1892가 되어 있네요.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그 덕분에 이 제프 베조스는 세계 최고 부자에 올라있죠. 왜냐면 이 제프 베조스 아저씨가 아마존의 지분을 대략 한 20%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우주 최강 부자가 된 거죠. 오죽하면은 25년 만에 아내분하고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줬는데 위자료를 받았을 뿐인데 제프 베조스 아저씨의 전 와이프는 미국의 3대 여자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프 베조스의 돈이 많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제프 베조스는 더 웃긴 게 요거 위자료 줬는데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부자에 여전히 올라있다. 현 시점에선 뭐 돈 걱정 안 하는 아저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아저씨가 처음엔 아마존의 지분을 약 20%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현 시점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밖에 들고 있질 않아요.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2017년에 팔고 18년에 팔고 19년에 팔고 아마 올해도 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매각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 고점인가 보다, 미리 알고 떠넘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제프 베조스가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이미 쓸 곳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마존의 주식을 열심히 팔아서 어딘가에 쓰고 있는데 오늘 그게 제가 메인으로 드릴 얘기입니다. 같이 볼게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제프 베조스 아저씨는 이미 여러 번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래전부터 대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혀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1969년에 미국이 최초 달 탐사에 성공했다고 막 떠들썩했을 때 딱 제프 베조스 아저씨는 5살 꼬마 아이였거든요. 달 탐사가 막 TV에 나오니까 보면서 와, 나도 언젠가 우주에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서 강력한 꿈을 키워왔다고 해요. 여기 어린 제프 베조스가 오죽하면 고등학교 졸업 연설 때 나는 우주에 호텔과 놀이공원을 세우겠다 까지 말한 기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말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1994년에 창립을 했지만 불과 5, 6년 뒤에 조용히 2000년에 자비를 다 털어서 우주 관련 스타트업인 블루 오리진이라는 걸 창업을 하죠. 옆에 보시는 로고가 있지만 우주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주식을 팔아서 번 돈으로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자비를 털어서 넣은 돈으로 2015년에 로켓 재활용을 최초로 성공시키죠. 그 이름이 뉴 셰퍼드인데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로켓이 발사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로켓 재활용 기술인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블루 오리진의 경쟁사가 있어요. 거의 유사한 목표를 가진 경쟁 업체인데 제가 오늘 테슬라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테슬라 얘기는 빼고 아마존 얘기만 하는데요. 스페이스X보다도 먼저 성공시킨 게 이 아마존 블루 오리진의 로켓 재활용 기술입니다. 특히 이 제프 베조스 아저씨는 우주 중에서도 달 탐사, 그러니까 나는 달에 인간을 데려가겠다 이런 목표를 여러 번 밝히면서 이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19년 5월에 1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2024년에 우리 달에 간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데모처럼 박아버려요. 그러면서 달 착륙선인 블루문의 실물 모형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인간을 여기 태우고 달에 이렇게 착륙시켜서 가서 달 탐사도 하고 미션도 수행하고 하겠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우주 얘기를 왜 하냐, 부자니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로고의 이름처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그냥 굳이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50년 만에 돌아온 테마다. 제가 테마주 투자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저놈이 이 얘기 왜 하나 하실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사도 나왔죠. 달 착륙 50년 만에 다시 달로 가는 인류.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목표가 써 있죠. Humanity's Return to the Moon 해서 인류가 다시 달로 돌아간다. 이게 미국의 어떤 상징적인 문구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왜 나왔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969년에 미국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걸로부터 딱 50년 지난 게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시 한번 이걸 해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공언을 한 거죠. 좀 자존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런 자긍심,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2017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원래는 2028년까지 달에 인류를 보내겠다 했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2028년이 아니라 2024년에 할 거야 라고 단축했어요.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앞당겨지면서 계획들이 점차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좀 추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까 기억나세요? 2024년에 아마존이 뭐 한다 그랬죠? 네, 아마존도 달에 가겠다 그랬죠. 나라에서 2024년에 달로 가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와 결국은 함께하는 겁니다. 나사,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테슬라의 스페이스X, 그리고 보잉,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이런 애들이 모두 우주 국방 항공 애들이 미국의 어떤 자긍심과 긍지 이런 걸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아르테미스는 그러니까 50년 전에 달 탐사 갔던 우주선의 이름인 아폴로 있잖아요. 그 신화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가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인 거고요. 아르테미스가 여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목표 중에 하나가 여성 우주인을 한 명 달 탐사에 참가시키자, 이런 뭐 미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반대도 많고, 예산이잖아요. 돈 낭비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 차원에서 추진하면은 지금 기술도 부족하고 잘 진행이 안 돼요. 하라 그랬는데 계속 안 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냐? 여기도 나왔지만은 스페이스X, 아까 말했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사비터라서 만든 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업체가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히 이렇게 시장에 많이 맡기는데, 스페이스X는 이 공기업도 못 하는데 이 로켓에 화물을 싣고 로켓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발사 비용도 훨씬 적고요. 게다가 스페이스X는 2023년에 달 관광도 계획하고 있어요. 블루 오리진 역시 비슷한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로켓을 개발하고 있죠. 베조스도 2024년에 우주 착륙선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때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보시면은 좀 느껴지실 수 있는 게, 지금 50년 만에 미국에서 되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건 국가적인 프로젝트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게다가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에 지금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모든 계획과 초점들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빠른 운용사에서 ETF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주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유일무이한 ETF인, 티커가 UFO예요. UFO. 절대 안 까먹겠죠. 우주 ETF 하면 UFO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투자 추천이 정말 아닌 게, 이건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운용 보수도 0.75로 비싼데 자산 규모가 일단 너무 적어요. 제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이 자산 규모를 항상 중요시 여기는데, 쉽게 말하면 펀드 규모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600만 달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억이면 엄청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공모 펀드가 200억 원이면 우리나라에서도 큰 편이 아닌 거죠. 10억짜리 고객 20명만 모집하면 그냥 끝나는 펀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규모가 너무 작고 거래량도 작아서 잘 사고 팔리지도 않는다.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사고 팔 수 있는데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다. 아직 되게 작다. 왜냐면 19년 4월에 이제 상장돼서 이런 산업이 클 거라 예상하고 이 운용사가 선점을 하고 만든 거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지 절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이거 투자할 것도 아니면서 뭘 자꾸 소개를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재밌다고 한 기업이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다른 것도 좋지만 여기 1, 2위가 재밌는 기업인데, 특히 2번인데 1번이 막사 테크놀로지라고 적혀 있고요. 2번이 버진 갈락틱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이 왼쪽에 보시면 호주의 어떤 지형에 산불이 난 거를 위성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진 출처가 어디냐면은 미국 우주기술회사 막사 테크놀로지 써 있죠. 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MAXR이라고. 아까 UFO라는 ETF에 비중 1위로 들어가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막사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대표적인 강력한 인공위성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야 나중에 우주 탐사가고 다 인공위성 이런 걸로 통신기술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다. 사실 이 기업보다도 오늘 할 얘기는 두 번째 비중에 있던 이 오른쪽 기업인데, 얘는 아마존이랑 테슬라에 밀려서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는 기업인데
향후 미래의 우주선 3대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의 우주항공 기업가인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회장이 있어요. 버진그룹 회장인데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니까 아마존 창업자나 테슬라 창업자 마냥 우주 기업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인데, 아마존 창업자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서 민간 기업으로 세 번째로 뭘 했냐면은 우주 여행을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민간 우주 여행 실현을 향한 3사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 써 있죠. 그러니까 3대장인 거예요. 우주 여행 3대장. 향후 우주 관련 기술 3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기업이 놀라운 거는 제프 베조스도 못했고 앨런 머스크도 못했는데, 이 기업이 먼저 한 게 승객 태우고 최초로 우주 여행을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 여행은 고도 80km 이상 올라가면 우주라고 포함하는데, 이 나머지 애들은 못했는데 얘가 2018년 12월에 최초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9년 초에 성공을 하면서 다음 목표는 100km까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 회장이 신나가지고 트위터까지 남겼어요. 우주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이 회사가 미국에 상장이 당연히 돼 있죠. 티커도 외우기 쉬워요. 우주처럼 SPCE, 이게 스페이스의 약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CE 여기 있는데, 비상장처럼 거래되다가 19년 10월 27일 날 거래가 시작되면서 이제 오르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기업은 변동성도 크고 공부를 잘 하지 않고 투자하면 되게 위험하니까 투자 추천은 아닌데요. 제가 부제 디카프리오 아시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그 얼짱 형님 있잖아요. 그 억만장자 형님도 줄 서서 뭘 기다리냐면은 이 우주여행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회사 거? 이 회사 거, 버진 갤럭틱 회사 거에 여행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볼까요? 인당 25만 달러, 2억 5천, 3억 원이죠. 3억 원 받고 여행 사업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6명은 우주 고도까지 올라오는 건 성공을 했고요. 2020년 중에 우주 여행을 16번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 밝힌 계획에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미 3억을 내놓은 사람들이 600여 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팝스타 저스틴 비버도 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형님도 있고, 그 외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600명, 막 700명 정도 줄 서 있는 거예요. 3억 내고 갔다 오겠다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편도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 있지만 민간 우주 여행 사업이 번창해 30년까지 증가율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그냥 전망이니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관련 산업들이 지금 개화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간 단계가 2024년 이렇게 가니까 한번 앞서 보여드린 ETF에 들어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관련 산업, 우주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한번 갖고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